이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는다고 무조건 흉터 부분이 막 차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차오를 때 흉터가 메꿔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층에 정확하게 이러한 물질이 주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요즘에는 박피술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쵸?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박피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의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피부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흉터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일반적인 흉터 치료의 원리는 이 함몰된 피부를 이렇게 지점토로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이 부분만 살이 원래 정도로 차오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안쪽 부분을 차오르게 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프락셀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흉터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둥을 진피층까지 만들어줘서 새살이 차오르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자, 즉 함몰 흉터의 바닥이 살이 차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 일종의 또 하나의 그 부분에 자극을 줘서 우리의 줄기세포, 이 스템셀이 이 자극에 의해서 다시 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흉터 치료 방법에 문제점이 있는데, 자,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밝혀진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을 지붕의 비유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지붕에 박피술과 같은 반복적인 피부 자극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겠죠. 즉 평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원인 물질들도 이 피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피부를 막 간질간질하게 하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침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각종 면역 반응으로 피부가 붉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이 구멍난 지붕을 통해서 증발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속건조함이 생깁니다. 기존 흉터 치료의 대표적인 이 프락셀의 원리는 흉터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둥을 이 진피층까지 만들어줘서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열기둥을 만들어낼 때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정도로 강한 에너지가 가해진다거나 회복될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앞에서 말한 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간질간질 따끔따끔 예민해지게 되고, 두 번째, 뻘개지게 되고, 세 번째, 속건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피부가 얇아졌다, 피부 얇아졌네 라고 착각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흉터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흉터의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흉터 치료는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흉터 치료 패키지 뭐라고 해가지고 땡땡땡 레이저 플러스 땡땡땡 레이저 몇 회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이 흉터의 모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함몰 흉터를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콕콕 찌르는 탓 모양의 요 모공성 흉터냐, 아니면 두 번째 박스 모양의 박스형 흉터냐,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웅덩이처럼 움푹 파여있는 롤링형 흉터냐에 따라서 복합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롤링형 흉터가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요즘에는 콜라겐을 채우는 이 주베르과 같은 물질들이 개발이 되면서 치료의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흉터 치료의 한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흉터 치료를 한다고 무조건 막 흉터가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새살처럼 치료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공성 흉터,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탓 모양의 모공성 흉터의 경우에는 각종 치료를 해도 예후가 안 좋은데,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프락셀 등의 흉터 레이저나 이 주베르과 같은 콜라겐의 밀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공성 흉터가 쭉 메꿔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공성 흉터는 이 모공구멍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모공구멍에 털구멍이
매달려 있는 이 피지에 염증이 생겨서 터지거나 손으로 짰을 때 이렇게 웨지 형태로 흉터가 생겼던 부분이 아문다고 아문 것이 이렇게, 자, 이렇게 웨지 모양의 흉터가 이런 식으로 송곳 형태로 아문 것입니다. 이 주변, 이 송곳과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의 주변의 밀도를 증가시킨다고 모공구멍이 막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최대한 좁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그 주변의 밀도가 높아진다고 모공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막혀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털이라는 이 해부학적 구조가 존재하는 부분이었고, 또한 피지가 분포를 해서 분비되어야 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밀도를 높인다고 완전히 막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콧구멍 보기 싫다고 그 주변에 막 프락셀 해주고 콜라겐 형성 물질 주입한다고 콧구멍이 막히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모공성 흉터는 밑바닥이 어느 정도 차올라도 이렇게 밑바닥이 요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오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 흉터는 남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송곳 형태의 좁고 깊은 구멍이 있는데 그 밑바닥이 조금씩 차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위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 같은 구멍의 크기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흉터 치료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흉터 치료는 제가 1년지 대계, 즉 1년의 큰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여기 병원에서 3번, 저기 병원에서 3번 이렇게 치료하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막 일주일간 디오담을 붙이고 있어. 자, 그리고 디오담을 딱 떼니까 한 2주 정도는 붉어져 있어. 그리고 좀 살만해지니까 또 다시 2차 치료하라고 병원에 오라고 그래. 자, 이렇게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되니까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고, 원장님 나중에 방학 때 다시 할게요. 휴가 때 다시 할게요. 중요한 미팅 끝나고 그 다음에 할게요. 하면서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흉터 치료의 토닝화입니다. 자, 얼굴에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왜 그럴까요?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고 이 피부 표면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흉터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려고 무조건 약하게만 치료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네 번째 주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흉터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앞으로의 흉터 치료는 당연히 꾸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첫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두 번째,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세 번째,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표면을 뚫고 레이저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피부 안에서 새살이 차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콜라겐 형성 물질이 개발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매번마다 막 100% 화학적 박피제로 막 일일이 화학적 박피를 하고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흉터 치료를 했다가 완전히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콜라겐 형성을 가능하는 물질들이 있다면 피부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자극을 주는 흉터 치료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흉터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콜라겐 형성 물질 중에 피부 표면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주베룩입니다. 제가 한창부터 했었던 한 3, 4년 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을 정도로 사실 대부분 사용을 하고 해외 한 50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피부를 박피하는 등의 또 하나의 살을 깎는 과정 이후에 새살이 차오르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 흉터와 넓어진 모공을 치료했다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러한 물질로 이 콜라겐뿐만 아니라 뭐 엘라스틴 등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내 조직을 증식시켜서 이 피부 장벽의 손상 없이 모공과 흉터를 치료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흉터 치료 효과를 100%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는다고 무조건 흉터 부분이 막 차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차오를 때 흉터가 메꿔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층의
정확하게 이러한 물질이 주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콜라겐 형성 물질들도 입자 크기에 차이가 나는데 이 흉터의 깊이, 모양 등에 따라서 또 피부층이 두꺼운 사람인지 얇은지에 따라서 입자가 큰 것을 사용할지 작은 것을 사용할지 선택해 줘야 되고, 또 입자가 얕은 층에 들어가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입자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전처치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첫 번째, 공간을 만들고, 두 번째, 입자를 적당하게 선택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콜라겐 형성 물질은 그 자체로 흉터를 완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자, 흉터에 이 테두리에 날카로운 함몰 등 이 표면 쪽의 처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흉터 레이저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표면의 손상이 너무 가해지는 경우 피부 장벽의 손상과 함께 또 일상생활이 또 힘들어지므로 이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로 줄 수 있는 레이저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준 다음에도 이 적당한 열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열 자극은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이 좀 더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또한 물질 자체가 뭉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흉터 치료 효과 100%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사용했을 때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덧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